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평생학습관 외국어 마을 러닝 레터 배우러 와 제23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나이팅게일이 통계학자가 되기까지입니다. 왼쪽에 램프를 든 나이팅게일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그가 숫자를 가공해서 보기 쉽게 만든 장미 다이어그램, 장미 도표가 보이네요. 나이팅게일 통계학자가 되기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간호사의 상징인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에 대해 우리가 갖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시대를 거스르는 독한 의지의 인물이었다. 그녀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가 산 19세기는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여성은 결혼하여 현모양처로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보필하는 것이 이상이었다. 나이팅게일은 가족의 압력, 사회의 요구에 당당히 맞서면서 끝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유지하며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나이팅게일은 또한 영국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귀족으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녀가 아프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의 부모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귀족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선 사업을 통해 하는 것이지 직접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간호사는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집안 처녀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직업이었던 것이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 그런 교육을 해주는 데가 마땅히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의학, 보건, 병영 관련 서적과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고 공부했다. 이렇게 한 3년 하고 나니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실력자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실습이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독일 카이저스 베르트 교회에서 운영하는 봉사기관에서 3개월간 간호훈련을 받았다. 계속 읽겠습니다. 1853년 소련과 연합국, 오스만, 영국, 프랑스의 전쟁인 크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 원정단을 이끌고 크림 반도에 있는 스쿠타리 영국군 병원으로 향했다. 현지 사정은 처참했다. 지하에 하수 처리가 안 되고 병실 바로 옆에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 악취가 온종일 풍겨와 나왔으며 쥐파리 진에 구더기 따위가 창궐했다. 의약품, 침구, 의복, 세면도구, 연료 등을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간호사 나이팅게일은 결코 환자 곁에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녀가 병원 경영 책임자가 되어 이 상황을 개선해야 했다. 그녀는 숫자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프로 고위직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쟁 중 사망한 군인들의 87%가 실상 전쟁과 상관없이 후방에서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감염으로 사망한 것을 알아냈다. 군에서 감염 환자의 비율은 일반 주민의 2배에 이르기도 했던 것이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녀는 영국 왕실을 움직여야 했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야 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본 수학 실력을 발휘하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도표를 만들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데이터를 잘 다룬 공로로 영국 왕립통계학회 최초 여성 회원이 되었으며 통계학자로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참 대단한 인물이시죠. 저도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훌륭한 간호사였겠거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간호사가 아니었고요. 병원 경영자였고 나아가서 사회 개혁자였으며 심지어는 통계학자였다. 참 놀랍기 그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이 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평전, 글 김창희, 맑은 셈 2019년. 김창희 씨는 파주병원의 수석 간호사신데요. 수간호사신데요. 뜻이 있어서 또 나이팅게일을 연구를 하고 자료를 모아서 책을 썼는데 한국에서 이런 책이 좀 드물어요. 아동용 영웅 얘기는 많은데 좀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쓴 책이 많지 않은데
참 좋은 책입니다. 예, 나이팅게일 얘기 좀 해볼까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이름이 플로렌스입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돌아가셨는데 90수를 누리셨는데요. 아버지 윌리엄 에드워드 나이팅게일, 어머니 프랜시스 스미스 나이팅게일. 아버지는 사실 외가댁의 양자로 가서 외가댁의 피를 뭐 이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귀족 출신이고 부잣집이었고 해서 나이팅게일은 어렸을 때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태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신혼여행을 가서 이태리에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언니는 나폴리에서 태어나서 나폴리를 그리스어로 하면 파셰노프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파셰노프 나이팅게일이 됐고 우리가 아는 나이팅게일은 피렌체에서 태어났는데 피렌체를 영어로 표기하면 플로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됐다 그럽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3년 동안이나 이태리에서 지냈다고 하네요. 뭐 귀족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그랜드 투어가 유행이 됐는데요. 유럽 사람 중에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진 문명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앞선 나라인 이태리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걸 그랜드 투어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다른 나라도 보고 여행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낳으면 뭐 서울을 보내라. 또 외국에 여행을 통해서 학습하게 하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예, 나이팅게일이 살았던 리 허스트의 저택인데요. 리 허스트는 영국의 리버풀 쪽에 가깝더라고요. 영국의 중부 서부 쪽에 있는데 그때 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인부도 많이 부리고 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복하게 살고 편안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간 나이팅게일이죠. 그가 17세 때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나중에 부르겠다. 훗날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을 한 거죠. 그 내용을 1873년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유럽 대륙을 그랜드 투어도 하고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프랑스 살롱을 운영한 사람도 사귀었는데 살롱을 운영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살롱에 오는 또 저명인사들을 알게 돼서 병원 경영자들, 의사들, 또 학자들, 역사학자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고위직에 올라가지고 나이팅게일을 도와주기도 하지요. 인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의료시설은 참 엉망이었고 병원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빈민들을 위한 수용시설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귀족들이 병이 나면 자택에서 의사를 불러서 왕진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좋은 시설이 어딘가 이제 나이팅게일이 알아보다가 이집트까지 가게 됐는데 암스테르담에 병원이 괜찮다 그래서 가보니 실제로는 참 엉망이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돌아온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의학 공부, 보건 공부를 이제 혼자 하게 되죠. 혼자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습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받고 싶다 해서 찾은 게 독일 카이저스베르트인데요. 당시 뭐 여기 정도에서 겨우 제대로 된 공부를 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체인데 또 구호시설이고요. 거기 가서 체계적인 간호 학습을 하고 또 실습을 충분히 했다 그럽니다. 그 결과로 간호사 시험에 통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당신 병원에서 일 좀 해라. 여성병원을 지금 만들게 됐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왕이면 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이제 맡게 됐는데 가문에서는 극구 반대를 했다 그래요. 언니는 뭐 거의 단식 투쟁하자시피 했고 뭐 집안의 창피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시 콜레라가 런던에 유행을 했는데 참 원인도 모르게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뭐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열악해진 거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콜레라가 나타난 지역을 지도를 그려본 거죠. 쭉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이게 마침 우물옆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수인성 병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그럽니다. 전병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 카이저스 베르트는 나중에 이제 나이팅게일하고 인연이 크기 때문에 나이팅게일 이름을 따서 병원 명칭을 바꾸게 되죠. 카이저스 베르트 나이팅게일 병원이 됩니다. 나이팅게일을 기념하기 위한 병원이 된 거죠. 이제 크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853년에서 56년까지 오스만 제국, 현 터키 제국은 참 옛날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터키 제국이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는데 차차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던 러시아가 내려와서 러시아가 영토를 확장하게 되니까 그거는 또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은 독일이잖아요. 이런 나라가 이제 합쳐가지고 오스만을 돕게 되고 그래서 연합군과 러시아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 밑에 그 크림 반도가 있잖아요. 그 크림 반도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군이 거기에 이제 파견해서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살필 간호사가 필요하죠. 근데 간호사가 부족하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나이팅게일이 나섰는데 자원봉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38명의 자원봉사단이 선발이 돼서 스쿠타리 야전병원으로 가죠. 가서 열심히 환자들, 병사들을 보살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램프를 든 숙녀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되죠. The Lady with the Lamp죠. 이 표현은 사실 또 롱펠로우 시에 등장해서 더욱 유명해졌다 그러죠. 그런데 램프만 들고 다니면서 환자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고민한 끝에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은 의무기록은 뭐 상식입니다만 당시에는 의무기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만들고 규격화를 해서 의무기록표를 만들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도록 합니다. 데이터를 정리해서 쭉 쌓아놓고 보니까 뭔가 보이는 거예요. 당시 5만여 명의 병사가 있었는데 3만 한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4,700여 명은 전투에서 사망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투와 무관하게 사망했어요. 3만 1,000명은 감염으로 사망을 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라를 살리겠다고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람은 13%밖에 안 되고 후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보건이 잘 안 돼서 감염으로 사망했다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쟁이 없는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들이 병영에서 사망한 사망 비율이 민간인의 2배나 된다 이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숫자만 주면 잘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이걸 도표로 해서 가시화해서 알려야 되겠다 하고 고민 끝에 약간의 다른 전례도 파악하고 해가지고 이 로즈 다이어그램 장미 도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이팅게일의 작품이죠. 이걸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제가 포인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병사들의 사망 데이터입니다. 1854년 4월부터 1855년 3월까지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1854년 4월이 있잖아요. 여기에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이렇게 있는데 사망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원이 커집니다. 이게 반달 원이 커지죠. 7월 달에 커졌죠? 8월 달, 오고스에 더 커집니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september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셈버로 가니까 더 많죠. 이게 제뉴리 1855년 제뉴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 군인들이죠. 사망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망 원인 중에 가운데 있는 이 주황색은 전투에서 사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까이 있는 파란색은 요게
감염으로 사망한 것이고 여기 이제 까만 것은 기타 요인입니다. 이게 전투로 사망한 숫자는 매우 적고요. 이 감염으로 사망된 숫자는 뭐 월별로 볼 때 매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56년도는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사망자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전투로 인한 사망자,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뭐 거의 이제 나중에는 없어지기 시작하죠. 예, 없어졌어요. 그만큼 상황을 개선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설득력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이제 숫자도 좋지만 또 과시화를 하니까 가시화 눈에 보이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 전쟁이 끝내고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영국이 그리고 나아가선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전국에서 나이팅게일을 돕는 기금이 답지하게 됐고 그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간호학교를 건립을 하게 됐죠. 이 간호학교는 나중에 런던 대학교의 나이팅게일 간호학부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잘 다룬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국 최초로 왕립통계학회 여성 회원이 되고요. 그가 나아가서 통계학과를 설립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 옥스포드대 이것은 좀 놀랍죠. 근데 사실은 만들지 못했다 그럽니다. 교수회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해줘가지고요. 영국 지폐 10파운드의 이제 뒷면 얼굴 사진에 또 게재가 되고 영국 성공회에서 나중에 성인으로 또 추대를 받게 되죠. 예. 이런 나이팅게일이신데요. 통계학자 나이팅게일 어렸을 때부터 왠지 수학을 참 좋아했고 매사에 이제 기록을 잘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당연히 나이팅게일은 매일 상황을 이제 기록을 하고요. 또 기록을 분류하고 정리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 기록된 정리된 자료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도출하고 나가서 그것을 도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에게 설득을 한다. 여기까지가 통계학자로서 할 일이 되겠습니다. 참 잘 정리가 된 프로세스죠. 잘 정리된 프로세스. 노트에 기록을 하고 기록된 걸 정리를 하고 정리한 것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도표와 그래프로 만들고 보고서를 만든다. 예, 너무 멋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두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회를 개선하고 정책을 만들 수가 있죠. 예. 자, 관장이 선택한 어록입니다. 당연히 나이팅게일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나이팅게일의 아버지는 딸에게 매일 신문을 읽도록 했다. 그녀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도 안다. 그런데 제일 강점은 수학이었다. 숫자 통계를 다루는 데는 전문가 수준이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추론하는 데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타임스의 실린 기사인데 다른 책에서 또 인용을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직접 한 말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반겨줄 것이다. 여러분 수원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자주 오고 계시죠? 4월 29일에 이수정 교수의 디지털 시대 범죄 강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강의, 스마트폰 강의, 또 그리고 차에 대한 강의, 막걸리에 대한 강의, 가드닝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다른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1학기 강의 지금 진행 중인데 강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 신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